진짜 여기서 대박을 나는 업체들은 어닝이 성장한 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을 겁니다. 그 한 달짜리 수익이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뭐 돈을 많이 벌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단기 전략만 쓸 겁니다. 그냥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최근 분기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들어갈 겁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에 챗GPT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 우리 잡아야 돼요. 자,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일단 영어로 챗GPT에게 질문하고 그 나온 것을 번역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번역도 기본적으로 잘 하시니까 영어를 잘 아니까 이렇게 또 번역을 하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 읽는 프로그램 가지고도 그게 번역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냥 한국어로 질문해도 뭐 얼추 나오기는 합니다. 뭐 그게 뭐 테스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제 그 100점 만점에서 챗GPT 3.5가 한 75점 정도 나왔는데 이제 4가 87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국어의 4.0 버전이 77점 나와요. 근데 한국어의 4.0 버전이 그 영어 3.5 버전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질문해도 얼추 잘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70 몇 점 버전 80 몇 점이 나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아니, 만약에 영어가 좀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은 그 번역기 써가지고 조금 노가다 하면서 하면은 되긴 됩니다. 뭐. 네. 네, 하여튼 챗GPT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참 놀라운데 네. 자, 하여튼 이러한 우리 강한국 작가님처럼 이 챗GPT가 가져올 이 AI의 혁명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동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테마주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아요. 네네. AI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사실 과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 AI주들에 대한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한국 테마주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겠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그 의지는 있을 수 있어도 어닝이 안 나온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여기서 대박을 나는 업체들은 어닝이 나온 후에도 어닝이 성장한 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 100년 갈 주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수요나 기대감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는 있으나 바로 또 다시 제자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차트 잘 보시고 이제 뭐 수급 잘 보시고 투자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쪽은 뭐 저는 살짝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화이팅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아니 벌면 좋죠, 그것도 다. 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우리 AI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 지금 놀라고 있는 이 챗GPT 이거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혹은 이것을 활용한 어떤 수익을 지금 내놓고 있는 모델을 이런 것은 아직은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죠. 아니 뭐 저도 뭐 기업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저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진짜 뭔가 나오고 돈이 번 후에 들어가도 되지 않다 이거죠. 그래요. 그럼 예.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요새 AI주 이것에 대한 비전을 믿고 물리신 분들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고점에 네네. 물리신 분들이 이제 자기 네. 위안 삼아 네. 그래 그냥 힘들어도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주식한테 좋은 날이 올지 모르죠. 그 주식으로. 모르죠, 저도. 네. 네. 아니, 왜냐면 네. 예를 들면은 그 2000년에 그 나스닥에 그 이제 인터넷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래 인터넷은 그래도 갈 거야. 이건 좋은 날이 올지 모르지 했는데,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때 MS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15년 후에 본전을 찾았거든요. 걔네들은 심지어 럭키했어요. 그냥 중간에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한 98%입니다. 아, 그러게요. 그때는 야후가 정말 대박이었는데. 그렇죠. 야후도 그렇게 무너졌고. 그래도 야후는 아직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기억도 못하고 존재가 사라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 예. 넷스케이프. 무슨 닷컴 이런 거. 예, 네. 무슨 닷컴. 그때는 하여튼 새로운 기술 이런 거요. 닷컴자만 붙으면. 예, 그죠. 그냥 뭐 하여튼 그랬었죠. 저 시가총액 몇십 조 되고 그랬죠 그때 옛날에. 네. 그래요.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자, 아까 3월 14일 날 매수를 생각하셨는데 지금 이 SVB 사태가 터지면서 생각했던 거에 3분의 1밖에 못했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예. 왜 3월 달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셨는지. 근데 작년 네네. 11월에서부터 투자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 전략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 현금이 들어간 전략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4월 중에서도 가장 센 게 3월 15일부터 4월 23일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그 2001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에 코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그 20%도 안 올랐어요. 20년 넘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2001년에 코스닥이 700포인트였습니다. 참고로 그 90년대는 3000포인트 가져갔어요. 지금 800이잖아요. 800 정도. 그래서 20년 동안에 20%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그 20년 동안에 꾸준히 그 한 달 동안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250% 이상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마디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딱 그 한 달만 투자하고 12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베스트 전략이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거기도 재밌는 게 그 한 달짜리 수익이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한 달이 진짜 막강합니다. 그 막강하고요. 3월 15일에서 네, 4월 23일. 4월 예. 23일.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건 것 같아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주는데, 그게 전부 다 3, 4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12월 20 며칠 날 배당 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날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이 그때 주는 게 아니라 3, 4월에 던져주잖아요, 우리한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한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그 왜냐면은 이제 한국의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말을 하잖아요. 그게 30조 정도 되는데 30조가 우리들한테 들어옵니다. 우리 호주머니도 들어오는데 주주들한테 들어오는데 그 돈이 재투자되는 비율이 아무래도 꽤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주식쟁이들은 와 돈이 들어왔다 투자해야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30조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게 3, 4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요즘 주식 가지신 분들은 배당이 조금씩 들어올 거거든요. 저도 오늘 한두 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예. 4월 23일 이후에는 쉬는 게 돈을 안 잃는 뭐 길일 수도 있다,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할 게 뭐 있긴 있는데 뭐 4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는 뭐 돈을 많이 벌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단기 전략만 쓸 겁니다. 그냥. 네. 단기 전략. 네. 단기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단기 전략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진짜 인버스 좀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때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시즌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비장의 전략이 또 하나 있죠. 이게 그 인간 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인간 지표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쫓아가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투자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로 반대로 가기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즐겨 살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거기 왜 곧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곧버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인버스라는 상품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상품이죠. 그리고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돈을 잃는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는 장기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근데 곧버스는 심지어 그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빨리 잃는 상품인데 근데 개인들이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면은 늘 1위, 2위를 차지해요. 한국에서 개인들이 그걸 많이 거래를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그게 다 수급이 나옵니다. HDS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를 순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사면 되고요. 또 반대로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상승장에 베팅을 하니까 우리는 인버스를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전략도 상당히 유력하죠. 네, 상당히 마케팅이 좋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 작년에 우리 방송했을 때 네. 아니, 올해 초도 그랬죠. 예. 올해가 여러 가지 그 우주의 투자해서 기운, 돈 네네. 벌 수 있는 기운이 몰려드는 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SVB 파산이라든가 이런저런 금융권에 대한 위기, 네. 공포심이 커지면서 네. 또 뭐 다른 영상 보니까 일단 뭐 전부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판 건 아니고요. 저는 계속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3월 15일 언저리에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풀빵은 오히려. 아니지만 이제 3분의 1 몰빵, 3분의 1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 3월 14일 언저리에 그 이제 반대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할 수 있냐 했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3월 10일 언저리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투자를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마크 미너빈이랑 데이비드 라이언 그 두 명인 것 같은데 이제 둘 다 그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죠. 예, 그래서 그거 얘기입니다. 아, 예. 그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는 초고수들. 실적이 좋은 그런 분들도 매도는 했는데 네. 일단 리스크 관리상 네. 그러나 그냥 데이터를 믿고 그냥 그대로 갔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보통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면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차트를 보시고 거래량을 보고 가격을 보시는 이제 분들이고 그분들의 그 시장 시그널은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시그널이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매도를 외쳤다고 해가지고 올해 전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풀빵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3분의 1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3월에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말했는 대로 시장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에 나머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 강환국 작가님은 네. 늦었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4월 한 달간 네. 돈 벌 기회가 남아 있다. 좀 열심히 먹어야죠. 네. 먹어야 될 먹을 수 있는 네. 네, 돈 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주식을 살까? 네. 요거에 대해서 또 네네.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네네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처음 보는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3월 중순에 들어갈 때는 제가 코스닥 지수로 그냥 샀습니다. 지수로 샀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주로 소형주를 하는 사람인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3월 말에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저는 4월에 그 최근 분기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들어갈 겁니다. 그 4월에 제가 보니까 소형 성장주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갈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작년 4분기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그 전에 4분기보다 많이 오른 친구들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콘트를 뽑아서. 네, 컨트롤 뽑아보면은 그게 4월에 가장 유력한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네. 네. 그 콘트로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어떨까요? 네네. 그래서 예.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종목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3월 말에 재무제표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지금 29일이네? 그럼 아마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될 겁니다. 아마. 그치. 네. 근데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3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기준. 뭐 그거는 뽑아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큰 의미는 이제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그죠, 보여주면 맞아요.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요 기준으로 네.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죠. 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져요. 많이 예, 좋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흑자 전환된 기업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네. 조건 검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죠, 어떤 네. 좋아졌다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조건을 설정하시는지. 설정하는 거요. 일단 그 소형주라는 거는 저한테는 시가총액이 하위 20%이고요. 예, 그리고 그 조건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그 순이익의 연간 그 최근 분기의 성장률인데 여기서 YOY라는 건 year on year라는 거고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그 이제 지표가 21년 4분기 지표 대비 많이 성장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콘투 투자 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 어쨌건 그러한 투자 전략이 4월까지는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금융위기라는 공포 상황 때문에 시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돈을 벌려고 오히려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한 달 동안? 한 달간. 네네. 네. 한 달 살이.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뭐 강원구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뭔가 공포가 이제 심하면은 그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펑 터지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리만 같은 경우도 그때 사람들이 알았어가지고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터진 건데 지금은 실리콘밸리 뱅크 망하니까 금융위기 죽어서 하는데 그게 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네. 하긴 그때 리만 같은 경우도 기억해 보면 우리
저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인수한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도 그렇죠.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인수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부도 처리될 줄은 정말 몰랐죠. 네, 맞아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이 강황국이 먹고 GPT가 답하다. 이 챗GPT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시면서 이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챗GPT를 투자의 뭔가 반려자? 네. 이렇게 좀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네. 걸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더 한 번 더 마무리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투자 쪽에 국한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 내가 좀 사고 싶은 종목을 찾는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원칙을 배우고 투자 공부할 때 엄청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초창기 몇 년 동안에 챗GPT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이제 그거 우리 잡아야 돼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인생에서 또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3년 5년 동안에 이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일자리에서도 크게 도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이 이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빨리 AI 습득을 해야 되는 거.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딩도 못하고 IT에서 많이 동떨어진 사람이었는데 이 챗GPT로 모든 게 다시 리셋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출발점이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챗GPT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거 도태되면 진짜 힘들어요. 3년, 5년 후에. 네. 그렇다면 네. 그 챗GPT를 활용하는 법, 네.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네. 그 기술 어떤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네. 예, 그 팁을 좀 주신다면. 일단 뭐 질문을 잘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은 정말 일반적인 답변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뭐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인 답변을 하되 그 후에 그 일반적인 질문을 하되 일반적인 답변이 오면 거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게 못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러면은 확실히 지식이 쌓여요. 그걸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보다 조금 더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노하우가 발달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벌써 유튜브에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연구하는 건 이제 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챗GPT로 돈을 어떻게 버니? 라고 챗GPT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나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봐. 이런 것도 나오고, 책 쓰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커피라이팅 하세요. 이런 거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어떻게 AI로 영상 만드는지 그것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AI로 영상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토픽을 주고 대충 이런 거 써놔 하면은 걔가 스크립트를 적어줍니다. 그럼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인간 유튜브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아니 그건 모르겠다. 근데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얼마 전에도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왜냐면 똑같은 비슷한 영상들이 네. 그 똑같은 그 내용의 영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초 만든 사람과 네. 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뭐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최근에 그 모 유튜버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거를 그 남의 영상을 그대로 100% 비춰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안 된다는 거를 굳이 어른한테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챗GPT 저작권 이슈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해결할 얘기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연구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습은 나중에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자주 써보면서. 왜냐면 이제 사실 좀 이제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요. 이거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좀 더 지켜보자. 당신이 지켜보는 동안에 이미 사람들은 한 100발짝 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주 쓰자. 예, 그렇죠. 일단 자주 쓰자. 쓰자. 예. 그렇다면은 역시 MS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빙이 확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MSC가 좋게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 퀀트쟁이가 하는 빅퀀트 헛소리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네. 우리가 계속 이 챗GPT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혁신, 달라지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우리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네. 우리 강한국 작가가 직접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그것도 투자책을 써가지고 오시니까 정말 챗GPT로 활용돼서 달라질 것들이 정말 많아졌고 정말 산업이 무너지는 산업, 뜨는 산업이 정말 급속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긴박감 네, 이런 네, 게 좀 네, 예. 느껴지네요. 예, 저도 한번 그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챗GPT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그거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만든 거죠 그냥. 돈 버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팔려야죠. 돈 많은데 뭐 이미. 예? 근데 돈이라는 건 다다익선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강한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네, 우리 강한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